치매로 인한 성격 변화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니 엄마 아빠 요새 좀 이렇게 짜증이 느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버럭 화내시면서 내가 왜? 너네가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지, 나를 귀찮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의심해 봐야 되는 신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건망증이랑 치매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치매라고 하셔서 오셨는데 건망증인 경우들도 있고, 그냥 좀 깜빡깜빡한다 하고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치매 초기 신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하다가도 왜 그 김 뭐시기 있잖아 라고 하면 맞다 하고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깜빡했더라도 나중에 맞다, 내가 그거 잊고 있었네 라고 스스로 기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얘기하실 때 내가 젊은 시절에는 기억력이 정말 좋았다, 근데 지금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치매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도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세요. 젊은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일상적으로 하시던 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치매는 사건 자체를 기억을 하시지 못합니다. 어제 손주 누가 다녀갔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언제? 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일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반응을 하시고요. 왜 손주 누구 있잖아요, 어제 걔랑 같이 뭐 먹었잖아요,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떠올리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가능하던 집안일이나 직장 생활, 모임 참여가 어려워져서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건망증은 초반에 이렇게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시다가 수년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시는데, 치매는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십니다. 그래서 한 반년간 경과를 봤을 때 점점 나빠지는 양상이라면 치매를 꼭 의심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는지만 보시면 대체로 노년층에서는 정상 노화에 의해서도 기억력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않나 하고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상 기능이 어떠신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혼자 가계부도 쓰시고 금전관리도 잘 하셨는데 뭔가 예전에 비해서 용돈을 드리면 금세 사라진다거나 쌓여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약 복용하시는 거에 있어서 까먹으셔서 약이 이만큼 남아 있으시다거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는데 까먹고 못 갔다,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진다거나, 또 같은 질문을 계속 여러 번 물어보시고 날짜나 계절이나 장소에 대한 감각도 흐려지시고, 동네에서 잘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나가면 헷갈려 하면서 이제 안 나가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인지기능 저하를 좀 의심해 봐야 되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행동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좀 의심이 많아지시고 고집도 심해지시고 불안해하면서 집안에서 막 배회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신다거나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점원분과 다투시거나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도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하고 예민해지는 것과 치매로 인한 성격 변화를 구분하는 게 뚝 잘라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화의 맥락이 있느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으로 인한 성격 변화는 들었을 때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상황이 비교적 좀 명확합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친구들이 다 이사가서 외롭다, 이렇게 본인들도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치매로 인한 성격 변화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분이든 평소에도 약간 이렇게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으시던 분이든 간에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시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우울하거나 예민해지신 분들도 내가 좀 요새 신경질적이네, 자꾸 좀 짜증내게 되네,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좀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치매 환자분들은 변화를 알아채시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 아빠 요새 좀 이렇게 짜증이 느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버럭 화내시면서 내가 왜? 너네가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지, 나를 귀찮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지 꼭 봐야 됩니다. 우울하고 예민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가성치매가 아닌 종류에서는 날짜 감각이나 장소 인식, 기본적인 판단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치매는 성격이 변화하면서 오늘이 며칠이지? 여기가 어디야?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같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우울증과 치매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감안을 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 변화가 보이면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아니면 둘 다 갖고 계신지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면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뇌에 영향을 줄 만한 신경 전달 물질들, 주로 이 부분을 항우울제가 채워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채워주면 치매 위험을 낮추게 됩니다. 보통 약물 치료 시작하실 때 어르신들이 제일 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중독되거나 나중에 끊기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면 한때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혹시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은 내성이나 중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우울증 약은 초반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오래 필요하기는 하지만 유직 치료까지 충분히 하시고 난 뒤에 끊으시면 재발 위험이 없고 또 약을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로는 예전에 뭐 수면제나 이제 항우울제 드시면 치매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치매 위험에 있어서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는 게 치매 위험에 훨씬 더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워낙 치매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심한 케이스들 위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를 뭐 100%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혈관 질환이 오래 지속된 경우나 운동량, 사회적 활동이 적은 경우, 또 우울증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 주목받는 것은 또 청력 저하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청력이 떨어진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되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뇌로 들어오는 자극 자체도 줄어들고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대화가 줄어서 사회적 고립과 인지 자극 감소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력 저하가 있으면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치매 예방이 됩니다. 또 우울증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울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 해마라고 하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 위축이 빨라지고 더 빨리 쪼그라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높아진 상태로 있으면서 뇌가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자보다도 생활 방식이 실제 발병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력과 별개로 지금 내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요소들은 뇌의 손상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치매랑 관련된 병리가 생겼을 때 뇌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힘, 즉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리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빨리 나타나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인지 예비능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뇌는 근육이랑 비슷한데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또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지예비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평소에 뇌를 많이 쓰면 나중에 치매 병리가 생기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바둑을 둬오신 분이 계속 바둑만 두시는 것보다는 새롭게 간단한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시작하시는 게 뇌에는 더 강한 자극이 됩니다. 또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혼자 읽는 것보다 독서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하면 사회적 자극까지 더해져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요. 즐거워서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여쭤보면은 이게 치매 예방에 좋다니까 너무 싫은데 맨날 바둑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건 스트레스만 쌓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
적응하기 어렵고요. 뭔가를 배우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재밌어하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인지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활동이나 사회적인 교류, 건강한 식습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둑을 두시더라도 집에만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셔서 친구들 만나고 걸어서 오가고 그 사이에 대중교통 타시고 지하철 노선표도 보시고 바둑 두고 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까지 하시고 하면 전반적인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되는 활동들의 총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로는 혈관 건강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을 말하는데요. 사실 치매의 30에서 40%는 혈관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혈관 건강이 나쁘면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관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 이후에 혈관 관리가 노년기 치매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이렇게 크게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권해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집안일을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보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이 정도의 습관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활동을 줄이지 않고 인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뇌를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서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집에 계시면서 TV 틀어두시고 소리도 굉장히 크게 틀어두시는데 TV는 일방적으로만 자극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인지 자극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청력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자원봉사나 종교 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청력 관리가 기본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대화를 피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서 보청기가 필요하면 꼭 착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고 거기에 우울증 관리, 금연, 충분한 수면까지 더해지면 치매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 치매는 초기에 개입할수록 이후의 경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약은 분명하지 않고 진행을 늦춘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기 전, 경도인지 장애에서 초기 치매로 넘어가기 전,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현재 약으로 복용하는 치매 치료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만틴이라는 약인데요. 요거는 중등도 이상 치매에서 사용됩니다. 요거 두 가지는 이제 약물 치료이고 복용해서 드시는 약인데 초기에 개입해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약의 효과도 더 커지고 진행 속도도 더 늦춥니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병리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제 아밀로이드 병의 주된 병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단백질 자체를 없애주는 주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거는 중등도 이상 치매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대략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사용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기에 개입을 하면 기존 치료제와는 다르게 병의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약만 먹고 집에만 계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한 운동, 사회적인 활동, 인지 자극을 함께 주셔야 약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초기에 내 생활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앞으로의 경과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생활 리듬을 좀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하는 겁니다. 요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처럼 막 한식
종류들 복잡한 반찬들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토스트를 구워서 잼을 바르거나 이미 준비된 재료들을 손질하고 양념하거나 과정을 단순화하더라도 원래 했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걷기나 자전거, 수영과 같은 부담스럽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사회적 만남을 유지하는 건 역시도 뇌에 계속해서 자극을 줍니다. 아주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해외여행을 가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외국어나 집 한켠에 걸어두기 좋은 그림을 하나 완성해 본다거나 손주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동요를 악기로 연습해 보는 거, 이렇게 가볍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족분들에게 제일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환자분들이 기억력을 잃으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엄을 지켜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왜 또 그래? 이걸 왜 못해? 이런 말들은 인지기능을 오히려 더 위축시키고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킵니다.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간이 좀 안 맞으시더라도 역시 엄마가 음식 하나는 정말 최고다. 또 아버님이 날짜나 이런 것들은 좀 지키기 어려워 하시더라도 우리 아빠가 길 하나는 정말 잘 찾는다. 방향 감각은 끝내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추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을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경이나 약 같은 중요한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읽기 편한 커다란 시계랑 달력을 가까이에 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꿔드리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길을 잃어버릴 것이 좀 걱정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가시면 인식 스티커를 주십니다. 거기에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자주 입으시는 옷에 부착해두면 길을 잃으시더라도 빨리 가족들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지문 등록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억을 잃으시더라도 사람에 대한 느낌은 나중까지도 보존이 됩니다. 실제로 애착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기억력이 상실되어도 여전히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왔을 때 유독 편안하고 따뜻하고 누구는 좀 불편하고 무섭고 이런 느낌들을 환자분들도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마음 역시도 기억과 상관없이 지속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환자분께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저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호자분들 자신을 꼭 돌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거는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보호자분들이 지치면 환자분에게도 결국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쉬고 나를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분 같은 전문적인 인력을 도움을 받는 일은 환자분께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건강해야 환자도 더 건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치매 진단을 처음 내릴 때에는 치료자에게도 좀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드려야 하니까요. 근데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마음이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는데,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치매가 있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거, 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잘못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들 역시도 때로는 지치고 화도 나고 슬프고 원망스러운 감정들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혼자 자책하거나 혼내지 마시고 혼자서만 다 감당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꼭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치매를 돌보는 거는 굉장히 긴 여정이지만 항상 곁에는 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소에 진료실에서 치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면서 꼭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얘기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F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